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제야 K5 영상을 올려드리네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새롭게 출시할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K5. 이번에 풀체인지된 3세대 K5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형 K5를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K5의 옵션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옵션을 얼마나 넣을까? 신형 K5를 사려면 일단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서 카마스터님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 시간은 길지 않기에 옵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며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듣다 보면 아리송한 상태로 필요 없는 옵션을 넣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에게 필요한 옵션을 실수로 못 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5를 구매할 때 꼭 필요한 옵션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K5 가격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넓게 봅니다. K5는 크게 4가지 트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도표의 가운데는 각각의 트림별로 무조건 들어가는 기능들입니다. 기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품목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많이 넣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선택 품목들의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는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K5는 4가지 엔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휘발유를 먹는 2.0 가솔린 엔진, 그리고 힘을 더욱 강화시킨 1.6 가솔린 터보 엔진, 휘발유와 전기를 둘 다 사용해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연료비가 가장 저렴한 가스를 사용하는 LPI 엔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어느 엔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LPI의 옵션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가솔린 2.0 엔진을 선택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가솔린 2.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은 K5의 4가지 트림 중 어떤 트림을 선택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기능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각각의 트림별로 어떤 품목을 넣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5를 최대한 저렴한 깡통차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트렌디 트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번 편 영상에서는 무슨 트림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니까 깡통차 트림의 자세한 기능 품목들은 며칠 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봅시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품목입니다. 일단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의 기본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란색 블록 표시한 것들은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에서도 원하신다면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주황색 블록 표시한 것들이 바로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품목들입니다. 주황색 블록 표시한 품목들이 단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해야겠죠? 하나씩 무슨 품목들인지 알아봅시다. 스티어링 휠이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전자식 룸미러는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의 빛을 감지해서 룸미러 거울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줍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는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서 바람이 나와서 탑승자의 엉덩이와 등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좌석 시트백 포켓은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뒤에 물건 수납이 가능한 포켓이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은 추울 때 스티어링 휠의 열선을 켜서 운전자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아도 화면이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화면을 보며 오디오 조절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본 주황색 표시한 항목들은 최소한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단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면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의 기본 품목들을 봅니다.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품목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노란색 표시한 항목은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를 선택해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녹색 표시한 항목들이 바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녹색 표시한 품목들이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 주차거리 경고는 차량의 앞 범퍼에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계기판 전체가 칼라 LCD입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선택 품목을 넣으면 테마형 클러스터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현재 날씨와 시간에 따라 화면이 바뀌는 기능을 말합니다. 대시보드 쪽 크래시 패드와 도어 트림 중앙에 도어 센터 트림이 인조 가죽으로 커버되어 있고요. 우드 그레이는 전면, 측면으로 나무 재질의 우드 그레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크래시 패드와 도어 트림 내부에 반짝반짝한 크롬 가니쉬 몰딩이 있습니다.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은 차량 내부 손잡이가 크롬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도어 암레스트 팔걸이 부위가 매끈한 피아노 건반 같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행을 시작할 때나 후진할 때 차 주변 전체를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지시등 켠 방향의 후측방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녹색 표시한 항목들은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녹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단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나 최하위 트렌디 트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 품목들을 봅니다.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품목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노란색 표시한 항목들은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를 선택해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파란색 표시한 항목들이 바로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파란색 표시한 품목들이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 내부를 은은하게 비추는 이 조명을 말하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이 변화합니다. 도어 내부 센터 트림 부위에 바느질한 것 같은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 스커프 재질이 스테인리스입니다. 퀼팅 가죽 시트, 주름진 형태로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이 혼용된 시트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유도하는 기능인데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차 문을 열기 힘들 때 운전자가 차 밖에 미리 나와서 차를 후진하여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또한 출차를 할 때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의 각도 및 위치까지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 두었던 각도와 위치를 찾아갑니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는 차량을 후진할 때 가까운 후방의 장애물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 각도가 아래를 향하는 기능입니다. 뒷좌석 측면 수동성 커튼은 뒷좌석 탑승자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커튼입니다. 뒷좌석 승객 감지 시스템은 뒷좌석 탑승자를 깜빡하고 문 잠그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차 시동을 끄고 내려서 문을 잠근 후에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비상등이 켜지고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파란색 표시한 항목들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품목들이었습니다. 도표를 넓게 봅시다. 전체적으로 주황색, 녹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항목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은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항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겠죠? 필요 없으시다면
세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녹색 품목들은 최소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항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꼭 넣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내려가서 선택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품목들은 최소한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항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꼭 넣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필요 없으시다면 최하 트림인 트렌디 트림을 선택해도 될 것입니다. 각 트림별로 기본 품목들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도표의 오른쪽에 위치한 선택 품목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선택 품목이란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는 품목이라고 했었죠. 어느 트림에서 어떤 선택 품목을 넣을 수 있나 보면요. 와우. 보통 다른 차들은 대부분 트림별로 넣을 수 있는 선택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K5는 선택 품목 대부분을 어느 트림에서나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파노라마 썬루프는 최하 트림인 트렌디에서는 넣을 수 없고요. 또 다른 품목도 보면요. 버튼 시동팩은 트렌디에서만 선택 품목이고 나머지 트림들에서는 기본 제공되네요. 그리고 스타일과 컴포트 품목은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기본 제공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트림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품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올려드릴 다른 영상에서 선택 품목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K5를 가솔린 2.0 엔진으로 선택했을 때의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좀 더 힘있는 K5를 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가솔린 1.6 터보 엔진을 선택했을 때의 기본 품목을 봅니다. 가솔린 2.0일 때와의 차이점은 먼저 6단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보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변속 성능이 좋아서 드라이빙 감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차량 속도에 따라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핸들 조절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본 제공되는 타이어가 17인치 대신에 18인치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으로는 전부 스티어링 휠이 원형이 아닌 D자 모양의 D컷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했을 때는 기본 품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의 기본 품목부터 봅니다. 가솔린 엔진을 선택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먼저 당연히 하이브리드 엔진. 주행 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병행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의미죠. 타이어와 휠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고요. 가솔린 2.0 엔진에서는 최하위 트렌디 트림에서 기본 17인치였는데 하이브리드에서는 16인치입니다. 나머지 상위 트림들에서는 17인치 휠이네요. 뭔가 안 좋아진 느낌? 아닙니다. 다음 품목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하이브리드가 더욱 고급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 범퍼가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2.0에서는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앞도어의 손잡이 조명이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부터 기본 제공되었는데 하이브리드는 깡통 트림인 트렌디에서도 기본 품목이네요.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가솔린 2.0에서는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본 품목인데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에서부터 기본 품목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가솔린 2.0에서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서 기본 품목인데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트림에서부터 기본 품목입니다. 블랙과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가솔린 2.0에서는 최상위 트림에서 기본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하위 트림에서도 가능한 품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불가능한 품목도 있지요. 우선 가솔린에서는
어느 트림에서나 기본 제공되었던 고급형 ISG 기능, 하이브리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ISG란 Idle Stop and Go의 약자입니다. 이 기능은 주행하다 차량이 잠깐 정지하면 엔진을 끄고 다시 출발하면 자동으로 엔진을 켜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기가스 발생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ISG는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하이브리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기본 품목이 가솔린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위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PI 엔진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LPI 모델은 트렌디 트림이 없고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최하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품목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PI 모델도 고급형 ISG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넛형 본배라고 되어 있는데 트렁크에 가스연료통이 노출식이 아닌 매립형으로 도넛 모양의 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노블레스 트림을 보면요. 앞도어 유리가 두껍게 이중으로 접합되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줄여주는 앞좌석 윈도우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이 품목이 가솔린 2.0에서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서 기본 제공되는데요. LPI에서는 노블레스 트림에서부터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트 편의 기능 품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품목들 전부 가솔린 2.0에서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서 기본 제공됩니다. LPI에서는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본이고요.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뒷좌석 USB 포트도 가솔린에서는 최상위 트림을 가야 기본 품목입니다. LPI의 기본 품목이 가솔린과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 블랙과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K5의 옵션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어떤 트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K5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옵션과 필요하지 않은 옵션을 잘 구분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트림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정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K5의 추가 선택 품목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며 살펴보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트림을 선택할지 결정하셨다면 며칠 후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꼭 봐주세요.